반갑습니다. 광여 인문학의 안재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꺼내놓을 이야기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학자로서 부끄럽기까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보리, 그리고 수행하는 장소인 도량이죠. 그런데 이 단어들을 왜 그렇게 읽느냐고 물으면 가끔 기상천외한 답변들이 돌아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보고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알고 계시더군요. 보제라고 읽으면 여성의 성기 발음과 비슷해서 민망하니까 보리로 살짝 바꿔 부른 것이다. 또 도장은 싸우는 무술도장 같으니까 거룩하게 보이려고 도량으로 고쳤다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스러운 성전의 도금이 고작 민망해서 혹은 느낌이 나빠서 마음대로 바뀐단 말입니까? 이것은 언어의 변천 원리인 의문학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오늘 제가 그 경천동지할 근거를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제는 왜 보리로 읽히는가? 범어 원음은 보디입니다. 이 보디를 한자로 옮길 당시의 발음을 봐야 합니다. 당시 제자의 발음은 지금처럼 제가 아니었습니다. 범어의 디 발음을 한자로 옮기기 위해 사람들은 혀끝소리, 즉 설따는 계열의 글자를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한자음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중국에 딱딱하게 끊어지는 입성, 티 발음을 부드러운 리을 소리로 읽어내는 독특한 체계를 세웠습니다. 즉, 보디라는 원음을 당시의 한자음으로 전사하고 우리식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리가 된 것이지, 외설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의문 체계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증거를 하나 대겠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만든 동국정운을 아십니까? 거기 보면 이영보레라는 기막힌 원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리을 소리는 너무 매끄럽게 흘러가 버리니까 그 옆에 여린 이을 딱 붙여서 소리를 강제로 멈추게 한 겁니다. 월하고 흘러가는 소리를 월 하고 짧게 끊어 입성의 본래 성질을 지키려 했던 조상들의 치밀함입니다. 범어보디의 그 멈추는 소리를 우리식 리을로 받아내면서도 그것이 성전의 위엄을 잃지 않도록 문법적으로 뒷받침했던 흔적이 바로 보리입니다. 민망해서 바꿨다면 세종대왕이 굳이 이런 복잡한 의문 법칙까지 동원해가며 리을 발음을 고수했겠습니까? 둘째, 도장과 도량의 문제입니다. 도장이 무술도장 같아서 도량으로 읽는다고요? 아닙니다. 이 장자는 원래부터 쓰임에 따라 발음이 나뉘는 다음자입니다. 불교적 수행의 장소, 즉 범어보디만다를 번역할 때 이 글자는 당시량에 가까운 음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만다의 디소리가 한국 한자음 특유의 리을전이 현상과 결합하여 양으로 정착된 것이지 어감이 나빠서 바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근거 없는 민간어 원설, 그 천박한 이야기가 학문의 자리를 꿰차면 선어록의 정밀함은 무너지고 불교는 기복과 미신의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학자라면, 그리고 수행자라면 알면서도 하지 못한 일을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민망해서 바꿨다는 식의 기상천외한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글자 하나에도 수천 년의 의문 법칙이 서려 있고 우리 민족의 언어적 자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법을 바르게 읽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보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